서울 강남에서 성업 중인 한 성형외과 의원. 그런데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 형민 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요. 원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한 여성이 수술을 받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형민 씨가 집도한 수술실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듯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술 장비 팔면 그 빚 갚고도 남습니다. 사기꾼이라뇨?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수술 장비를 팔아 빚 갚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병원 형편이 보통 어려워진 게 아니로군요. 퇴근한 발걸음이 천근만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 수진 씨가 짐까지 싸들고 나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네. 하루아침에 일도 가정도 잃게 됐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요. 이거 소문 안 좋은 의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소문이라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뭘 그렇게 놀라? 역시 죄짓고는 못 살겠지? 네 헛소리 받아줄 시간 없어. 너 앞으로 가진 게 시간밖에 없게 될 거야. 가는 데마다 까일 테니까. 뭐? 너처럼 스캔들 있는 의사 어느 병원이 받아주겠어?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끝모를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성형외과 의사 형민 씨. 그를 파멸로 이끈 모종의 스캔들. 그 비밀스러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민 씨가 병원 문을 닫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분위기를 보아니 내내 집에서 술이나 풀며 지낸 모양입니다. 형민 씨 계속 이렇게 살다가 폐인이라도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형빈아, 아유 진짜. 아니 왜 허구날 이러고 있어? 얼른 사우나 가서 때 빼고 저 이발 싹싹 광내고 와. 다 끝났어. 다 끝장났다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게 뭡니까? 선 봐. 재작년에 사별했는데 5층짜리 빌딩이 뗀다. 됐어요. 내가 무슨 지금 선볼 처지예요. 병원 망했어도 넌 의사야. 네가 꿀릴 게 지금 뭐가 있어? 아, 의사 타이틀 가지고 돈 많은 여성과 재혼에 재기하라는 거였군요. 착해 보이긴 하네. 그럼 돈 많은 게 착한 거지. 과연 재혼이 형민 씨에게 통화줄이 돼줄까요? 난데 우리 양다터가 성공했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형민 씨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오랜만에 외출다운 외출을 했는데요. 혹시 이정현 씨? 네, 안녕하세요. 양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정현 씨는 직업도 외모도 빠지지 않는 형민 씨에게 호감을 가졌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성형외과 개원이었던 씨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병원을 폐업하고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취업도 여의치 않던 상황에서 씨는 10수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씨는 씨의 도움을 받아 빚을 청산하고 지방의 성형외과 병원도 다시 열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재혼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몇 달 뒤 형민 씨가 성형외과를 개업한 첫날. 원장님, 저희 병원 첫 환자세요. 그래요. 얼른 모셔요. 아니, 이 여성은 도대체 얼굴에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나 있기에 이렇게까지 빈틈없이 완전 무장을 한 것입니까? 보다 이런 환자 처음일 텐데요.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이 환자 어쩐지 수상하네요. 초상집도 아닌데 흰색 국화꽃을 잔뜩 들고 오질 않나. 그나저나 이제 얼굴 좀 봅시다. 어쩐지 나치기인데? 아, 이 여성 몇 달 전에 형민 씨를 독하게 저주했던 그 영선 씨 아닙니까? 끝을 보겠다더니 괜한 말이 아니었군요. 꼭꼭 숨으면 내가 못 찾아낼 줄 알았어? 형민 씨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했나 본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일이야? 그런데 바로 그 시간 하필이면 형민 씨 아내 정연 씨가 찾아왔네요. 간호사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곧바로 진료실로 향하는 정연 씨. 여보, 병원 차려줬더니 첫날부터 이게 뭡니까? 여보. 부인이 바뀌었네. 뭐 하는 거야? 누구야? 환자야, 환자. 아니 여기가 정신병원도 아니고 나보고 환자라고 하면 부인이 믿겠어? 사모님 제가 누구냐면요. 미쳤어? 정감사! 아무래도 영선 씨가 폭탄을 쥐고 있나 본데요. 이 인간이요? 정감사! 여기 나가시는 아이고 새파랗게 젊은 여성과 진료실에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결혼하자마자 못 볼 걸 봤으니 정연 씨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겠는데요. 그날 밤 형민 씨는 정연 씨의 꺼림칙하고 불쾌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잠깐 만났던 그 별 사이는 아니었고 그나마 끝난 사이야. 그럼 이 동네에서 개업한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와? 그니까 나도 미치겠어. 보통 또라이가 아니야. 당신도 봤잖아. 정리한 거 맞지? 다 정리된 사이라고 주장하는 형민 씨. 더 이상 정연 씨에게 신경 쓸 일이 안 생겨야 할 텐데요. 그런데 며칠 후 영선 씨가 이번엔 정연 씨의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열어줄 때까지 집요하게 버티는 영선 씨. 이거 뭐 스토커가 따로 없네요.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당신 남편에 대해 어디까지 알아요? 나 데크한테 더 이상 들을 얘기 없어요. 당신은 완전히 속은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양형민 그 인간이 형민 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정연 씨는 충격에 사로잡힌대요. 무슨 얘기를 들은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모처럼 형민 씨가 집으로 손님을 모시고 온 모양입니다. 장모님, 배고프시죠? 정인이가 장모님 맛있는 거 해드린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형민 씨가 장모님을 마중 나가 모시고 온 건데요. 그런데 정연 씨가 그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형민 씨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연 씨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외출에서 돌아온 씨는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씨의 친정 식구가 현장에 같이 있어서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씨가 119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씨는 극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천혜님 초상 칠 뻔했어. 정연아, 우리 영서방한테 잘해. 불행 중 다행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정연 씨. 이 사람 심장이 약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정연 씨 표정이 좀 착잡해 보이는데요. 뭐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나 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형민 씨가 운동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형민 씨의 어머니가 찾아왔네요.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형민아. 아니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그래요? 정연 씨가 분명 집에 있을 시간인데 안에서 한참 답이 없었다는군요. 정연 씨가 깜빡 잠이라도 든 걸까요? 여보. 소스라치게 놀란 형민 씨 모자.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엄마,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119. 또 실신을 한 정연 씨. 호흡도 거의 멎은 상태인 듯합니다. 형민 씨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극적으로 소생했던 정연 씨. 하지만 이번엔 너무 늦게 발견된 탓일까요? 기적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연 씨는 심정지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열흘 뒤 형민 씨가 정연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정연 씨. 형민 씨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인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영선 씨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묘자리가 괜찮다길래 자리 있나 알아보려고 왔어. 우리 언니도 여기로 옮겨줄까 해서. 네 의사 면허증은 살인 면허증이니? 네 주변에 왜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 뭐? 혹시 네 와이프 네가 죽인 거 아니야? 우리 언니처럼. 맺힌 게 많은 듯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내는 영선 씨. 그런데 영선 씨의 언니를 형민 씨가 죽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이야기는 10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잘하고 와. 걱정 마. 이렇게 돼서 나올게. 알았어. 영선 씨의 언니는 형민 씨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의 환자였습니다. 처진 얼굴에 피부를 당겨주는 미용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생사가 좌우되는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에 수술실에서도 별다른 긴장감이 감돌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형민 씨의 수술 뒤에 오르게 된 영주 씨. 프로포폴 20ml, 케타민 35ml. 네? 케타민 25ml죠, 원장님. 아니 35ml. 그 마취가 확실히 돼야 되니까. 마취제 용량과 관련해 형민 씨의 지시에 이견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형민 씨가 내린 지시대로 수면 마취제가 영주 씨에게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영주 씨에게 쇼크가 왔습니다. 원장님, 어떡해요? 에피네프린 빨리! 승합제가 투여되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영주 씨의 심장 박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해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형민 씨의 병원 앞에서 영선 씨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선 씨는 형민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형민 씨는 영선 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살인마야. 이거 영어빵입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데 그것도 못해? 그 몇 번을 말해요.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특이체질인 걸 아니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이에요? 뭐? 그게 사람 죽인 의사가 할 소리야? 그 일을 계기로 형민 씨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널리 소문나게 됐고, 이 때문에 병원의 환자가 끊겨 몇 달 뒤에는 형민 씨가 폐업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씨에게는 수술 중에 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2명이나 수면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2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각 1,0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이고 의사 면허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씨는 사망 사고를 내고 1년쯤 지나 재혼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 성형외과를 다시 개업했는데요. 이게 또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오게 됩니다. 난 이 동네 뜨고 싶다. 죽은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서울에 집 알아보세요. 집사랑 건물 상속 마무리 되는 대로 팔아서 이사 가요. 서울에 병원도 새로 낼 거예요. 그래, 어쩌겠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만 가엾지요. 그나저나 누가 온 걸까요? 누구세요? 자, 장모님, 이번 중에 어쩐 일이세요? 왜 이래요? 내가 어디서 미치겠지? 왜 이래? 아니 이 년이 장모님, 집사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아 그때 보셨잖아요. 그런데 안영민 씨, 경찰입니다. 본인 병원에서 아티바나고 베카론을 2차례에 걸쳐 관찰하셨더군요. 네? 아 그건 그 약물로 뭐 하셨습니까?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왜요? 집사람하고 나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괴롭혔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이놈아. 흥민 씨가 생전에 정현 씨에게 남모르는 고통을 줬다. 대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달 전 양서 씨가 정현 씨를 찾아왔을 때로 가보겠습니다. 양현민, 그 인간이 우리 언니 죽였어요. 정현 씨는 형민 씨가 환자를 2명이나 죽게 만들고도 이를 감쪽같이 숨겼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민 씨를 만나러 온 정현 씨. 잠시만요. 그런데 정현 씨는 또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보, 잘 만났네요. 나 이 사람 전처인데 우리의 양육비가 2달이나 밀려서요. 양육비가 얼만데요? 한 달에 800, 2달에 1600이에요. 내일까지 보내줘요. 이혼하면서 그에게 양육비를 약속해놓고 그 사실을 정현 씨에게는 숨겨왔던 겁니다. 형민 씨에게 거듭 실망한 정현 씨.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부부간에 틈이 생기고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그러자 양형민은 놀랍게도 살인을 결심합니다. 우선 수면제를 준비했는데 이 수면제는 기억을 지우는 효능까지 있었습니다. 양형민이 자신을 살해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정현 씨는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현 씨가 약에 취해 깊이 잠들기를 기다린 양형민은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전신 마취제를 정현 씨에게 주입합니다. 그는 아내 씨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집을 비워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했는데요. 씨가 실신한 상황을 씨의 친정 식구와 함께 목격하도록 한 뒤 그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의심을 피했던 겁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미수로 그쳤습니다. 시간 계산을 잘못해 너무 빨리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정현아 괜찮아? 의도치 않게 양형민은 아내를 살린 장한 남편이 돼버렸습니다.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씨와 그냥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불화가 생겼고 같은 방법으로 씨를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평소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없어 씨가 2번이나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점에 의심을 가진 유족들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학 지식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대단히 높다며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민아,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형민아. 아니지, 난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의사가 주사판으로 마누라를 죽여? 그것도 2번씩. 야, 나오세요. 자. 의학적 지식을 악용해 자신의 아내를 죽인 의사. 재능과 힘이 악인의 손에 쥐어질 때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비극이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